다녀오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찬 분들이 많으세요.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하고 에어컨 바람에는 손끝이 아릴 정도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혈액순환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나 홍삼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나 보양식을 많이 먹고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손발이 찬 것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저질환에 의한 수족냉증을 제외하고 저는 손발이 찬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열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상열 한행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혈관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혈액 부족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도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혈액 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가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일러 배관에 물이 부족하면 이 방 구석구석까지 열이 전달이 되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죠. 이럴 때 보일러 배관에 물을 보충해주면 방이 바로 따뜻해집니다. 우리 몸도 이런 보일러처럼 혈액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순환을 하면서 열을 전달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관 안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손끝, 발끝까지 이 열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순환시킬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오는 거예요. 또 혈액 부족으로 이 저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 심장이 말초까지 혈액을 밀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먼저 혈액을 보내죠. 가장 먼저 뇌부터 혈액을 보내고요. 남은 것으로 내부 장기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발로 혈액이 갑니다. 손발은 심장에서 멀기도 하지만 이 손발이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는 거죠. 특히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이 생각이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이 뇌는 우리 몸의 산소의 25%를 소비를 하는데요. 이 뇌가 잘 돌아가려면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이 많이 필요한 거죠. 뇌를 많이 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혈액을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고요. 뇌가 혈액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오장육부로 갈 혈액도 부족해지고 손발로 갈 혈액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많고 노심초사하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혈액이 쉬지 않고 끓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혈액이 쫄아버려서 혈 부족을 더 악화시켜서 수족냉증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잘 안 먹어서 이런 혈액의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 부족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잘 챙기면서 햄철과 같은 이런 조혈 영양제만 챙겨 먹어도 젊은 분들은 빨리 이 수족냉증이 개선이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액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 부족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혈관이 노화되고 좁아져 있고 막혀 있어서 혈액의 전달이 또 잘 안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도 함께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수족냉증이 개선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추위도 많이 타고 또 더위도 많이 탑니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릴 때 물이 적으면 금방 얼어버리죠. 그리고 실온에 놔두면 금방 녹고요. 그리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일 때 물 양이 많으면 천천히 끓고 또 천천히 식지만 물 양이 작으면 바로 끓어오르고 또 바로 식어버립니다. 이처럼 혈액이 부족한 분도 이런 온도 변화에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더위를 더 많이 타죠. 또 더운데 에어컨 바람 아래 가면 바로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또 냉방병도 잘 걸립니다. 이렇게 혈액 부족으로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꼭 드세요. 물은 혈액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은 적당하게 물을 마셔줘야 하는데요.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 물을 마시면 몸이 냉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내 몸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쪼그라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이 지금 물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는 종지만한데요. 여기다가 국그릇 크기만큼의 물을 부어버리면 당연히 넘쳐서 탈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먹는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물을 하루에 한두 잔 겨우 마셨는데요. 지금은 매일 거의 1.5리터 이상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맹물보다는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몸 안에 물을 담으려면 소금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이 있는 만큼 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액과 혈액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소금물인데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대사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폐물을 청소를 하죠. 그리고 뇌도 물 청소를 하는 것처럼 뇌 척수액으로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면 이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서 이런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이 모든 과정에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이런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손발과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죠. 처음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내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간을 해서 적정량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온수 한 300에서 500ml에 0.5g 정도를 넣든지 아니면 소금 한두 꼬집 정도를 넣어서 맛을 보면서 나에게 적당한 소금의 양을 정해서 드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소금의 양을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금물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혈액은 곧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혈액도 부족해지는데요. 이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물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대사열을 발생시켜서 또 피를 메말려 버리고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와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피를 말리고 삽니다. 그래서 세포가 항상 만성 탈수 상태인 거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커피 대신 따뜻한 소금차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 생강차나 홍삼과 같은 화기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가 바로 생강차죠. 생강이나 홍삼은 화기식품, 즉 열을 내는 식품이에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열 내는 음식을 먹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더위나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것은 외부 온도와 내 몸속 온도와의 차이 때문인데요. 유독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이 내 몸 안의 열이 전신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가둬져서 신부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와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체로 열이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탈모, 그리고 안구 건조, 이명, 그리고 비염, 이 구내염과 같은 이 열에 의해서 세포가 메말라 버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강이나 홍삼과 같은 이런 화기식품을 먹게 되면 열이 더 편중되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도 더 악화되고요. 먹을 때는 잠시 따뜻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열의 편중을 더 악화시켜서 균형 있게 소통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열에 의해서 혈액을 더 메말려 버리기 때문에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기초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운동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땀을 지나치게 많이 내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땀은 체액이죠. 곧 혈액입니다.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은 땀을 흘리면 체액과 혈액이 소모되면서 기운이 빠지고요. 어지럽고 또 체력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피하시고요. 운동할 때는 몸이 더워지면서 땀이 나려고 할 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요법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막 시작을 합니다. 운동량을 늘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몸이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 있다가 겨우 10%를 충전을 했는데 그 10%마저 써버리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원이 꺼져버리는 거죠. 최소한 한 60에서 70%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이 30%를 쓴다고 해도 방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건강은 내 몸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이 혈액 부족을 개선을 하려면 피를 말리는 습관부터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우선 혈액의 원료가 잘 공급이 되도록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요. 마음이 조급하면 피를 더 끓이죠. 그래서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명상도 하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서 혈액이 더 메마르지 않게 해주면서 영양요법을 병행할 때 치유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는 그냥 보조일 뿐이고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